번째 유형부터 가볼까? 자,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는 봐야 되겠다. 자, 집합하고 좀 비슷한데 집합은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명제도 마찬가지야. 기준이 명확해야 돼. 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돼. 명확한 거잖아, 그지? 근데 참이어도 되고 거짓인 것도 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참이다, 얘가 무조건 거짓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얘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부산이다? 명제니 아니니? 명제지. 거짓인 명제. 그죠? 이런 식으로 거짓이 돼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요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 정의는 뭔지 알지? 뜻이잖아, 그지?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정삼각형 정의는 뭡니까? 아무도 모르지 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은 우리가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사각형 이상의 정다각형은 n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n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두 개를 다 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나타내는 것을 정의라고 해. 그러면 정리라는 거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정리라는 말 자체를 애들이 힘들어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정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유형이다. 오늘은 A 스텝 쪽 말고 좀 더 남겨서 유형 1. 그래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래.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정의는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얘가 정의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는 뭐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게 성질이잖아, 그지? 그게 정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좀 시켜줄게. 명제가 아닌 것으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거? 은호는 수학을 잘한다. 애매하죠? 안 되는 거야. 명제가 아닌 거야. 뭘 애매해? 잘하잖아. 참이 명제.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에 뭐 들어간다는 말이 없으니까 알 수 없어, 그지?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방정식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다 명제가 될 수 없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예로 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방정식, 부등식은 대표적으로 명제가 아닌 것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한 문제를 가보도록 하자. 자, 54번.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 뉴욕의 수도요? 미국의 수도. 거짓이 명제가 되겠네, 그치?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니? 어디 있니? 에베레스트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라시아. 그 사람들 갈 때 당나귀에 뭐 짐 싣고 사람들 따라가잖아, 그지? 짐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었지? 참이 아니에요. 네팔. 말했잖아. 진짜? 나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아시아에 있으면 참인 명제고
아시아에 없으면 거짓이 명제야. 몰라도 돼. 그죠? 예,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형용사 안 되겠죠? 집합도 안 되고 명제도 안 되는 거야. 한라산은 높다. 어느 정도 높아야 높은지 알 수 없잖아, 그치? 에베레스트 산이 대략적으로 8,800여 미터거든. 한라산은 저번에 얘기했지? 1,950m 정도야.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정말 낮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억 미음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집합을 했으니까 명제는 그렇게까지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 자,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한 가지 얘기한 거 있죠? 얘는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명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이런 거는 명제가 되니? 그래. i가 들어가면 음수잖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죠. 자, 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네? 그럼 이런 건 명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장들은. 자, 그런데 방정식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명제가 안 되는 건데 특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식이 나와 있잖아, 그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그래서 명제라는 것도 있지만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조건이 먼저 알아야 될 거야, 그치? 자, 잠깐 정리하자. 명제는 참이 되든지 거짓이 되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을 의미하는 거야. 괜찮죠? 이거는 유형 3번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유형 3번에서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같다. 부정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요 말 뜻은 뭐냐면 x가 a보다 크다. 이고 x가 b보다 작다. 이거는 겹쳐지는 공통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서 세 개가 나오는 것들은 이런 의미라는 걸 생각한다면 요거의 반대는 얘, 이거의 반대는 또는 이거의 반대는 이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수직선상 생각하면 되잖아. A가 있고 B가 있대. 요거 초과, 요거 미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이거 이하, 이거 이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수직선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 그리고의 부정, 아니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집합에서 했던 거다. 괜찮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네. 어떤 이게 있어. 요거 비추쳐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 명제를 쫙 주어졌어. 이 명제가 거짓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앞에 거 알 필요 없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그거의 부정은 무조건 참이다. 요거에다가 별표를 딱 쳐놔. 애매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알고 있으면 부정을 해서 얘가 참이 되게 하기 위한 x값은 뭐냐?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7번 가볼게. 자, x, y, z가 실수. 저런 것들 이제 눈여겨서 조금 보라고 했죠? 자, x, y, z가 실수래. 그러면 어떤 완전 제곱 더하기 어떤 완전 제곱은 0이 된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니?
되니? 전부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 저놈들이 0이 될 때만 참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것은 x, y가 같다는 뜻이네. 얘가 0이라는 것은 y, z가 같다는 뜻이네. 셋 다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셋 다 같다의 부정은 뭘까요? 셋 다 다르다. 틀렸어. 자, 아까 전에 부등식에서도 연립부등식은 이거를 중간에 끼워넣었잖아, 그지? 요 얘기는 x는 y 이고 y는 z 이고 z는 x 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의 부정. 그러면 요 놈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 얘가 셋 다 다르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 중에 서로 다른 것이 한 쌍 정도는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셋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지? 얘만 다를 수도 있고, 얘만 다를 수도 있고, 얘만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을 좀 해줘야 돼. 괜찮습니까? 이런 표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나왔네. 자,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변수, 즉 문자죠.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시계,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 결국 즉 이거는 뭘 의미한다? 방정식. 그리고 방정부, 방정식, 부등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나타내 볼게. 뭐 x 제곱 이거는 1 방정식이잖아, 그지?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얘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란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풀마 1이잖아, 그치? 근데 진리 다음에 뭐가 붙어있니? 집합이 붙어있지? 그래서 중괄호를 하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리집합이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밑에는 또 뭔지 보자. 우리가 이제 명제들이 조건들이 나올 건데 P, Q 소문자들을 우리는 조건으로 적습니다. 그랬을 때 요 표현은 P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읽을 때 그냥 물론 P가 아니다 한글로 읽어도 되는데 영어로 읽을 때 요거를 not이라고 얘기하죠. not P, not Q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P가 아닌 거네. 그럼 P를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표현한다. 이런 정도는 뭐 계속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첫 번째 난만 좀 새로운 거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 60번 자연수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8의 약수 P는 8의 약수라는 조건이 있대. 8의 약수 눈만 달리면 할 수 있겠죠. 그럼 몇 번이니? 그렇지, 4번이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쉬워. 저거를 대표 유형으로 뭐 할 수 없어.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 안에서만 생각할 거야. 짝수 또는 유계약수.
그러면 합치는 거잖아, 그지? 짝수는 2, 4, 6, 8. 6의 합수는 1, 2, 3, 6. 합친 거네, 그지? 그러면 얘가 이 P라는 진리집합의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들이야. 그러면 나 P를 구하시오. 결국 P의 여집합. 그러면 5, 7 요거 두 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5, 7. 그래서 원소의 합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들이 크게는 없겠지? (10번) 유형까지 하고 조금씩 빈 문제들 내가 대표용 풀어줬으면 그 밑에 한 문제씩이라도 좀 풀면서 또 질문 받을 거야. 이해가 돼야지 좀 넘어가니까. 자, 이제부터 명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는 한글로 P 이면 Q 이다 이렇게 될 때 얘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1 이면 x제곱은 1 2다. 명제니 아니니? 참이잖아. 야, 1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1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참이 명제죠? 자, 그럼 내가 반대로 해볼게. x제곱이 1 이면 x는 마이너스 1 이다. 참이니 아니니? 아니지. 1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이놈의 진리집합은 1입니다. 이놈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명제가 참이래. 얘는 명제가 거짓이래. 거짓이어도 명제는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의 진리집합 원소들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원소에 다 포함되면 참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것처럼 다 포함되니까 당연히 참이죠? 얘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원소들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조금씩 깊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가정의 원소가 결론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는 즉 여기서는 1 같은 것들이 거짓을 보여주는 발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발레 집합을 찾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와 있죠? P 집합 뒤에 Q 집합이잖아, 그치? 화살표를 뭘로 바꾸냐면 빼기로 바꿉니다. 요게 발레를 보여주는 부분의 집합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기억해야 될 거야.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찾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을 찾으시오. 뜻이야, 그치? 얘는 참이니? 얘는 참이니? 얘는 참이니? 쟤는 참이니? 참이니 아니니? 정수 있니?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또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도 되죠? 쟤는 1과 마이너스 2가 진리집합이야. 얘는 진리집합이 정수 전체 포함되잖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 안 되지? 근해 공식 쓰면은 루트가 들어가지? 루트라는 건 무리수야?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거짓인 명제.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유형 5가 바로 나오는 거네. 발레. 방금 얘기했죠? 발레가 되는 것은 P-Q 또는 차집합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들어가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발레 부분의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숫자로 예를 들 수도 있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2의 배수가 뭘 의미한다고? 짝수를 의미한다고. 그럼 짝수 중에서 4의 배수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발레가 되겠죠?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거야. 70번 같은 거. 거짓임을 보이려면 P-Q 2번 바로 딱 튀어나오지? 화살표로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된다 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걸 수도 있어. not P 얘가 Q이긴 요것을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의 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뭐니? P의 여집합. 얘는 Q죠? 그러면 화살표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겠지? 이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져. 이걸 모르면 원소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없으면 뭐 하면 되겠니? 차집합 선식 사용해야 되지? 얘가 없으면 또 무슨 법칙 사용하니? 우와, 셋 중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됐죠? 자, 유형 5까지 딱 5문제, 한 문제씩 풀어봐. 5개 유형씩 하고 5문제 풀고 나머지 숙제고. 어제 형이 이거 신고 씻지 마, 씨. 다치면 씨, 큰일 나, 너. 아니 거기 그때 12시 넘어서 깜깜한데 여기가 땅이 파여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싫어. 인대가 어떻게 파열까지 돼? 몰라요. 이거 진짜 많이 꺾인 건데. 보통은 인대가 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특히 인대, 손가락 인대 제일 많이 붙는 게 농구하다가 딱 꺾이는 그럴 때 여기 막 엄청 많이 붙잖아. 제일 많이. 저도 볼링 치다가 항상 볼링 치면 여기가 계속 부어. 자, 6번째 유형 갑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유형 그대로잖아. 이 명제가 참이면 포함되고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이다. 그죠? 그럼 우리는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할게. 이 얘기는 뭡니까? P라는 것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라고 묻는 거네. 들어가니? 들어가죠? 대답하자.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니? P의 여집합이 이건데 Q가 더 작은 놈인데 안 들어가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된대 저 자식.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이게 애매하면 어떻게 하겠니? 여집합을 씌우면 얘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Q가 P에 포함되니? 아니잖아. 서로소 확률에서는 뭐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억만 옳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집합으로 바꾸면 그래도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명제보다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형.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를 찾으래.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일 싫어했던 고등수학 상에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거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 했을 때 뭐였니?
자, 정수의 개수가 3개뿐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근데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포함관계만 수직선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랬죠? 가장 쉬운 거.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그럼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으로 쫙 그릴 수가 있겠지? 작은 거부터 그리는 거야. A, O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는이 없어. 다행히 저쪽 큰 거도 는이 없네. 4 마이너스 B 플러스 7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둘 다 는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러면 B는 2 이하, A는 4 이상.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6이 되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와, 이 수직선 그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잘해.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8번 유형 가볼게. 모든이나 어떤. 자,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이라는 것은 다 성립할 필요 없고 그 중에 성립하는 게 한 개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어떤 x는 x제곱이 0 이하 2다. 참인 거니 거짓인 거니? 참이죠. 이걸 만족하는 0 하나 존재하잖아, 그지? 어떤이 붙었으니까 다 상관없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애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 돼. 모두는 다 성립해야 되고 어떤은 한 개라도 성립하면 된다.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 자,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지 않고 하겠다. 자,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X집합, A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놈이 C집합에는 안 들어가야 된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은 뭡니까? A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놈이 C집합에 다 들어가면 안 돼. 전부 다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관계? 그렇지. 서로 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어떤이야? 어떤 놈은 B에 들어가는 B집합의 원소 중 어떤 놈은 A집합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네?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림은 여러 가지야. 있잖아, 그치? 있잖아, 그치? 상관없잖아, 그죠? 이런 거 다 돼. 그죠.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 3가지만 지금 한 거야. C라도 좀 겹쳐지는 거, 안 겹쳐지는 거, C가 다 들어가는 이런 거 종류별로 좀 했어. 안 한 것 중에 하나 답이 있네. 와, 열받네. 난 다 종류별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답이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열받아. 다 했다 생각했는데. 애매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더 가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너무 숙제가 많으면 좋지. 그치? 자, 그럼 나도 나가보자. 1부터 9까지 수만 생각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모든 놈이 더하면 10개네? 미친거냐? 그죠? 자, 이 중에서 어떤 놈은
더했을 때 6보다 작은 게 있니? 네. 1 하나 되네 그치? 그럼 부등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얘는 x가 2보다 작은 놈이 있니? 얘는 x가 11보다 다 작은 놈이니? 오 얘도 참이네. 모든 놈이 x가 5 이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꼭 틀렸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 디귿만 참이다. 좀 이제 모든 어떤 좀 감이 잡힌 것 같아? 잡히기 뭘 잡혀.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명제에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게 명제죠. 나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당연히 적진 않겠지. 여기라는 것은 한자어로 바꿀 역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집합으로 따졌을 때 얘가 참이 명제가 참이면 이거지? 여기 참이면 이거지?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건 대우라는 게 있다. 기억납니까? 대우라는 것은 역을 만들어 놨잖아, 그지? 여기다가 둘 다 낫을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네, 그지? 자, 봐봐.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니? 여집합 씌우면 반대로 바뀌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포함되는 거 맞지? 우리 집합에서 해왔어.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란 놈은 알 수 없네 라고 되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좀 빨리 판단할 때 맨날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참인 걸 고르시오 하면 어떻게 하니? 바꿔놓고 참이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P, Q 이 명제에 여기 참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런 포함 관계를 가르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Q가 P에 포함되는. 그래서 냅둬놓고 결론에 있는 경우의 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지 이것만 보고 참이면 여기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참이다. 그런데 역은 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명제와 대우 여기는 하나 밑줄을 그래도 쳐놔야 되겠죠?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한다. 아, 근데 왜 굳이 위치도 바꾸면서 납도 붙여서 대우라는 걸 만듭니까? 왜냐면 어떤 명제는 딱 봤을 때 그 명제만 놓고 이거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아니다 붙어있으면 되게 애매해. 그래서 아예 대우를 쓰면은 이다 는으로 바뀌니까 좀 해석이 쉬운 거야. 그래서 명제가 해석이 힘들면 대우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게 낫다는 거지. 자, 그러면 92번. 응? 뭐라고? 92번. 요번에는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가? 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같으니까 명제와 역이 둘 다 참인 거 찾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명제가 참이래. 이거잖아, 그치? 역이 참이래. 이거잖아, 그치? 둘 다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오! 명제와 역이 참이라는 건 이것만 찾으면 돼. 같은 거. 실수이면 유리수이다. 얘 두 개가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니? 그죠. 얘는 0만 참이네, 그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야. 루트 3 1.7 얼마 파이
3.1415V 뭐뭐뭐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참. 자, 얘는 실수야. 얘는 이거네.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겠니? 가정이 커, 결론이 커. 와, 씨, 얘는 실수 전체 다 된다고. 얘는 이걸 만족하는 것만 된다고. 아, 0만 참이네. 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보다 크면 곱하면 1보다 크다? 안 되잖아, 그지? 그지? 저건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 안 하잖아, 그지? 자, 그럼 같은 얘기가 아니니까 얘는 또 뭐야, 니은 하나밖에 없어? 네. 아, 개수를 구하라 했네. 그래서 한 개. 자, 마지막 10번 유형 가볼게.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명제 대우를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 대우라는 것은 낫이 들어가니까 부정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의 부정은 아까 전에 했죠. 또는 근데 하나 더 있대. 이거나 어떤 의 부정은 모든. 또 하나 더 있대. 임의, 의가 붙어있으면 다 전부란 뜻이야. 임의. 적어도 하나는 뭐 적어도 뭐뭐이다. 모두가 아니다. 적어도는 모두. 이다는 아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 말을 잘 바꿔야 돼.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는 a가 아니다.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래. 그러면 대우를 하는 거야. 얘를 일로 가져오면서 이면 얘를 일로 가져오면서 이다. 그럼 x가 뭐면 되는 거니? 2 마이너스 2인데 양수니까 2. 그래서 아니다가 붙어 있을 때는 대우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10번 유형까지 됐으니까 한 문제씩 풀고 고치고 채점하고 마무리 짓고 쉬었다 하자. 나는 시작할게. 자,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래. 제발 서술형이 아니기만을 바라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 네모칸에 있는 말들을 너희는 다 적어야 돼. 고작 이런 것들은 괜찮죠? 오! 왜 이래? 이 문제는 네모칸이 이만큼이야. 이걸 다 적어야 돼. 서술형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처럼 네모칸만 짝짝짝 몇 개 하나만 구하게끔 이렇게 많이 주면 정말 감사한 거야.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돼. 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것도 있고, 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서술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 자, 우리는 명제가 참인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우를 했잖아, 그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일단 첫 번째 줄에 이 명제의 대우는 하면서 이렇게 먼저 적고 시작해야 돼. 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기류법하고 차이를 해줄게. 자, P이면 Q. 얘가 증명이 직접 어렵대? 그러면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 일단 결론만 부정해 놓는 거야. 어떤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밝혀내는 거야. 맞죠? 밝히다. 맞지? 자,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를 일단 먼저 적어놓고 출발하는 거고, 귀류법은 결론만 부정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쭉 증명. 근데 기류법은 not Q만 해놓고 증명을 통해서 not P를 찾아내는 거. 자, 요거 딱 적어라. 정확한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돼. 대우는 대우를 일단 다 써. 그리고 증명을 하는 거고, 기류법은 결론만 부정해.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나피가 돼버렸네? 아, 그러면 나큐이면 나피이다가 성립하니까 결국 명제도 참이구나. 이런 좀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증명 과정은. 그러면 혹시나 학교 체계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당연히 기류법도 있고 대우에 대한 증명 문제가 있을 거야. 그것들은 학교 책에 해설이 나와 있죠? 너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적글 생각하지 마. 그냥 해설에 나와 있는 걸 책에다가 그대로 적어놓고 그냥 달달 외워놔야 돼. 토시가 틀리면 안 돼. 감정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 책을 그렇게 벗어나진 않는데, 학교 책을 벗어나는 경우는 아까처럼 가나 이런 정도 구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서술하는 건 대부분 책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 직접적으로 이런 소설 자체가 힘들고, 또 너희는 이제 이 명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는 항상 이렇게 가나 구하는 것들이 꼭 한 문제가 주어지거든, 무조건. 그러면 이제 명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거 이면 요거 이다네. 자, 루트 3 무리수 당연한 거 아니야? 루트 3 플러스 1 당연히 무리수인 거 아니야? 이걸 왜 증명하라는 거야? 짜증나게. 자, 그래서 얘는 귀류법입니다. 안 적혀 있지만 귀류법이야. 왜? 요것만 보고 알 수 있어. 결론만 부정했는 거잖아. 자, 루트 3 플러스 1이 무리수이다. 이걸 부정하면 가에 들어갈 것은 뭡니까? 유리수. 자, 그러면 유리수가 됐을 때, 유리수란 말이 그런 데 색칠하지 말아요. 진짜 내가 설명하는데 색칠 너무 정혁이한테 일러준다? 자, 이제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는 항상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걸 해야 됩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꼴. 그런데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야. 보통 이게 실질적인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명제에서 증명할 때는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면 분수꼴로 나타내고, 이 두 개는 서로소,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라는 의미로 이거는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것을 꼭 적어놔야 돼. 이 토시가 없으면 감점당합니다. 됐니? 중요한 걸 포인트에 집어줬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유리수야. 맞죠? 그러면 플러스 1을 넘긴 거밖에 없어? 유리수에서 1 빼면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유리수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유리수라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이 뭐였니? 루트 3이 무리수였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가정의
가정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쭉 증명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밝혀냈대. 아, 그래서 좌변은 무리수이고 우변은 여기도 유리수이므로 모순이다라고 된 거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 무리수면 얘도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저렇게 내면 그래. 자, 11번 유형이었습니다. 12번 유형, 잠깐 쉬운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네. 자, 3단 논법.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P는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된다? 그죠? Q이면 P, R이래. 그러면 Q는 R에 포함되는 거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P라는 것은 R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참이다. 눈만 날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찾아볼게. 와, 이제 좀 꼬았어. 세 조건이 있는데, 자, 일단 명제를 생각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연결고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항상 참인 건 뭐라고? 대우가 항상 참이잖아. 그럼 대우로 하는 거 not Q이면 not P이다. 있나? 없네. 이거 대우로 쓰자. Q이면 not R이다. 이씨, 없네. 자, 그러면 대우를 썼는데도 없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3단 논법을 해야 돼. 해봐. P가 Q로 갔어. Q가 나달로 갔네. 그러면 출발이 P로 하고 도착이 나달로 가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R이 나P로 갔네. Q가 나P로 갔네. 그러면 R이 나P로 간다. 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런데 이거 두 개도 무슨 관계? 대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둘 중에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3번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죠? 아, 이렇게 화살표로 하기 싫대. 그래서 13번 유형은 이거야. 한글로 하래. 짜증나네. 그럼 이렇게 할게. 가조건. 달리기를 잘하면 육상을 좋아한다. 해설은 달리기를 P, 육상을 뭐 Q, 그 다음에 건강한 걸 R 이런 식으로 놓고 하거든. 할 필요 없어 그렇게. 그 다음에 육상을 더 연결되네?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은 뭐니?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얘가 만약에 없다면 요거의 대우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달리기를 못한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고 달리기 못하니?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잘 달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잘 달린다고 건강하진 않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쉬운 거 끝! 자, 기억날런지 모르겠다. 유형 14 별표를 5개를 칩시다. 빨간색.
이거는 해도 훈련을 해도 잘 안 되는 해도 잘 안 되는 유형이야.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그 문제집 해설에 나와 있는 걸 가볼게. 얘이면 얘이다. 얘가 되고 얘이면 얘가 안 되고 그러면 얘는 충분 조건이지. 얘이면 얘이다가 안 되고 얘이면 얘다. 얘가 되면 얘는 필요 조건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면은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냥 이렇게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워줘야 돼. 즉 이거야. 이런 거면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면 필요 조건입니다.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얘를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세 군데다가 이거를 적도록 합시다. 물론 이렇게도 한 번씩 판단해 볼 건데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 문제를 조금 더 웃지 마. 지우개 좀 색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웃음이 나와? 나오지. 당연히.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필요 조건이면 요거네. 아무도 안 보내. 내가 혼자 할게. 충분 조건이면 요거네. 일단 Q가 P에 포함되고 R은 P에 포함되고 그러면 R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봐줬다. 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P는 Q에 포함되는 거 아니지? 일단 요거부터 틀렸어. P가 Q에 포함되는 거 다 틀렸어. 됐지? Q가 P에 포함되는 거 맞는데 P가 R에 포함된다? 아니죠.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P는 Q 합집합 R에 포함된다? 합쳐봤자 여기 여백부도 남는데 아니죠.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Q랑 R을 합치면 P에 무조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포함 관계만 잘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림까지도.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아. 그냥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우와, 한 페이지를 싹 넘겨보면 무려 6문제가 더 있어. 그래서 약간 다른 종류, 시험에 나오는 종류의 문제를 가볼게. 이거. 자, 우리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만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각각이 다 무슨 조건인지 다 찾을 거야. 됐죠? 자, x가 음수, y가 양수인 거야. 곱해서 음수라는 거야. 뭐가 뭐에 포함되니? 아니면 또는 같니? 얘는 마, 풀만 되지. 얘는 마, 풀도 되고 풀, 마도 되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더 많지. 이런 포함 관계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2번은 무슨 조건이니? 그렇죠.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필요 조건. 3번은
말이 있다. 잘 많아야 돼. 명제는 단조건이 정말 중요해. 아니면 제일 처음에 실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해. 무슨 조건이니? 얘도 실수기 때문에 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실수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충분 조건이야, 그지? 호수도 되니까. 근데 같으니까 얘가 우리가 찾는 필요 충분 조건. 자, 애매한 거 나왔다. 쉬운 거부터 할게. 5번 무슨 조건이니?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야. 자, 문제는 4번입니다.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문제가 나오겠지. 충분이냐, 필요냐, 틀린 사람은 쉬지 말자고. 필요. 자, 필요한 거 나왔습니다. 필요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네. 수현이는? 아닌가 나왔습니다. 딴 반에서 애들 이거 틀렸어. 그래서 내가 요거에 중점을 두는 거야. 둘이 답까지 찾았어. 얘도 했어. 얘 이거 하는데 반반으로 갈렸어 애들이. 그래서 너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어디가 경우의 수가 더 많을까? 필요 조건 없습니다. 필요. 필요 맞니? 얘는 A가 90도 또는 B가 90도 아니 또는으로 하면 안 된다. A가 90도인 놈, B가 90도인 놈, C가 90도인 놈 셋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B만 90도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되겠지. 쉴 수 있겠네. 네? 맞췄으니까 쉴 수 있다고. 틀렸지 너는. 필요 조건이 됐으니까. 우리 저희한테 맨날 이러면은 우리 저희가 그럴만한 것 같은데. 재밌잖아. 머리가네요. 너무 재밌어 너 놀리는 거. 얘는 뭐 우리 포함하게 했던 거라서 문제 나오는 걸로 보자. 자, 아까처럼 이제 그래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충분 조건이 돼. 그러면 P에 있는 모든 게 Q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P를 이제는 절대값을 바로 풀 수도 있겠죠? O-N, O 플러스 N 이렇게 되면서 사이값 고등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이 초록색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X가 0 이상이다. 그때 0은 당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되네. 둘 다 색칠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5 이하. 답은 뭐니? 자연수의 개수니까 5개. 그래서 5번 내가 있다. 이 자식 대답 떠나고 씨. 자, 15번 유형까지 각각 한 문제씩 또 풀고 채점하고 갑니다. 시간이 딱 맞는데? 5개 유형에 30분. 칼이다 칼. 25분. 5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그냥 딱이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하고 문제 조금 풀다가 50분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 네. 우리는 한 단원을 하루에 써. 내 사람과 우리 함수도 그럼 함수 화요일, 유리함수 목요일, 무리함수 토요일, 순열 조합 화요일. 특강도 해야 되는구나. 저번에 지수록을 계속해서 오늘 특강 안 하고 이걸 하니까 안 나왔잖아. 생각이 짧았다. 난 빨리 끝내고 블랙라벨도 안 풀어볼까?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이번에 반드시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블랙라벨 풀릴 거야.
닥쳐서 해보면은 별거 없어 얘들아. 너희는 야이 자이스토리도 되게 어려운 교재야. 물론 아직 우리가 1등급은 안 풀었지만 풀 수 있는 능력도 돼 나는.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은 P가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만 하나만 딱 알면 돼.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이거 몇 문제인가? 세 문제밖에 없네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얘를 만족하는 x 값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되겠네, 그치? 이게 뭐야?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 x는 2네? 아,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2입니다. 마이너스 2 고로 q의 진리집합도 마이너스 2여야 되네? 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고. 어? 대입해서 A, B를 어떻게 구해?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물어봤을 때 딴 단도 대답 못하더니 난 너 1번을 할 줄 알았는데. 위자방정식인데 해가 하나만 나올 수 있니? 완전 그렇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오. 대입해서는 A, B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식은 뭐하고 똑같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하고 똑같다. 그래서 A는 4하고 B도 4네. 그래서 8이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우리 반이야. 걔네들도 우리 반이야. 나한테는. 아, 잘해 알지. 굿. 야, 이게 순간 당황스럽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논리상으로 따져보면 중근이네. 이걸 찾아내는 자와 못 찾아내는 자의 차이가 있겠죠. 너희는 찾아낸 자다. 좋다. 자, 이제 충분이 있고 필요가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어떨 때는 충분이고 어떨 때는 필요고 어떨 때는 필요 충분이고 뭘지 모르니까 뭐 하라고? 수직선에 나타내고 경계가 되는 값을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또 수직선을? 그래. 알았다. 자, 그러면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화살표가 1로 가는 거네. P, Q의 여집합. 얘가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Q의 여집합은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not을 딱 붙이면 얘가 바뀌면서 는이 없었으니까 는이 있게끔만 딱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1, 4를 해로 가지죠? 그러면 수직선상 생각했을 때 1하고 4를 표시해야 되겠죠. 요 사이 값이 되겠죠? 얘가 Q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P라는 것은 X라는 것은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Q의 여집합이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또 반복적인 그림이 되겠네. 여기가 2분의 A가 되면서 요렇게 되면 다 들어가니까 상관없겠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는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A는 8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쭉 있는 거 전부 다 수직선이야. 그래서 부등식 나 하나 수직선 싫은. 정말 싫어 수직선. 18번 유형. 대소비교. 자, 어떤 식들을 대소비교할 때 만약에 A하고 B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식들은 빼서 비교하는 거야. 뺐더니 그 블라블라 결과가 X일 거냐, 그지? 그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결국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을 의미하겠네, 그지? 자, 그런데 이럴 때 루트나 A식이나 B식의 루트나 또는 절대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곱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그냥 빼서 비교하고 이런 놈들은 제곱해서 빼서 비교하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류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135번. 자, 또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구나. 뭐 눈에 안 띄더라도 이런 건 좀 시험 칠 때는 좀 밑줄 쳐놓고 또 뭐 실수 K를 번에. 자, 부등식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근데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완전 제곱식.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하면 x-3의 완전 제곱, 요 놈을 가지고 완전 제곱을 하면 플러스 y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했니? 9랑 16, 25가 필요했네, 그지? 그러면 25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들어지네. 괜찮죠? 그럼 얘를 넘겨. 괜찮죠? 자, 좌변을 봤더니 실수기 때문에 0 이상인 거 2개 더해서 나온 거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이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얘는 뭐여야 되니?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0 이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 이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다음 유형 19번 유형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 뭐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와, 그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방정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항상, 무조건 얘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는 얘가 0 이상이니? 항상 성립하죠. 왜?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곱셈 공식에서 우리는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아주시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종류씩 논리적으로 따져서 해줘야 돼. 자, 5문제가 있는 요걸로 가보자. 얘 무조건 항상 성립하니? 얘는 0 이상이지. 1 됐으면 얘는 1 이상이야. 0보다 무조건 크네? 맞네. 얘는 항상 성립하니? 마이너스 3일 때 성립 안 하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네. 괜찮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네. 했던 거 기억나니? 아니야. 이응만요. 자, 다 나와 있어. 산술 기하 평균은 무조건 양수에서만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분수가 싫어. 그래서 어떤 거 2개 더한 거는
이상이다 2루트 AB로 바꿀게. 분수가 싫으니까 어차피 다 2를 곱해야 되는데 뭐 미리 넘기는 게 낫잖아. 그 다음에 요식에서 이건 알겠다 이거야. 능이 성립하려면 어떨 때 성립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을 때 이게 등호 조건입니다.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뭐 되니? 2A지.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은 A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아지는 거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수식이 나왔을 때 이 분모가 너무 중요하거든? 곱했을 때 얘가 사라지게끔 하는 걸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게. 그래서 바로 밑에 걸 안 하고 두 번째 걸로 갈게.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요 말은 무조건 넘기면 x-2는 0보다 크다. 이걸로 해서 얘가 무조건 튀어나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와. 분모가 뭐야? x-2지. 이거 산술기였으면 약분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나오게끔 만들어란 뜻이야. 그래서 x-2 플러스 x-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란 뜻이야. 이 분모를 그냥 무조건 갖다 써. 쓰고 나서 저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2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가볼게. x-2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요 놈은 이상이다 2루트 x-2랑 곱하기 x-2분의 1이랑 하면 요 놈 자체는 뭐가 됩니까? 1 돼버리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2 이상이면 이 전체 값은 뭐 이상이니? 4 이상이죠. 와, 씨, 2 더하기 2가 3이야? 아니 저희가 어이가 없네. 그래서 답은 3번. 자, 유형 20번까지 오늘은 빨리 풀어. 아니야, 다 할 거야. 자, 산술 기하 평균의 어떤 관계, 뭐 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만약에 a 플러스 b가 어떤 숫자라고 3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곱은 뭐 2야. 그래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얘가 3 이렇게 나와 있대. 곱이 주어지면 반대로 합이 뭐 이상, 그럼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곱의 최대값 아니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보면 뭐가 있니? 괄호가 있어, 괄호.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개 후 산술기하를 쓰면 됩니다. 자, 잘 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그래서 요 식은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이렇게 곱하면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또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되지.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두 개 곱해버리니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1 되겠네. 요 놈이 2 이상이면 이 전체 값은 뭐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3 이상이다. 그래서 3번. 전개하면 해결이 된다. 4 이상이다. 쟤 때문에 그래. 제가 아까 2 더하기 2는 3이라고 했잖아. 제가 어떻게 참! 어이가 없네. 괄호가 두 개 보이면 전개 후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 요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를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합이 뭘로 일정하게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 요거 말을 이 유형이 있는 줄 몰랐네. 일단 있다. 오, 24번은 뭔지 볼까? 곱이 주어져 있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합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상이다. 이 루트 2개 곱하면 4a제곱 b제곱, 그러면 얘는 4a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a, b에다가 8을 딱 집어넣으면 결국 32. 그래서 저놈은 32 이상이다. 별거 아니죠? 잔술기가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물론 유리함수이네. 그 다음 유형은 이제 활용이야. 자, 유리함수이긴 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중1 때 배웠던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라고 그냥 한 거야. 자, 과연 P점이 여기 있으면 둘레는 이거래. P점이 여기 있으면 둘레는 이거래. P점이 여기 있으면 둘레는 이거래. 그럼 둘레들이 다 같을까 다를까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합의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넓이면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그때 산술기하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이게 안 나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의 좌표를 a, a분의 1이라고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뭐니? 얘가 a분의 1 가로 세로 각각 몇 개씩 있는 게 둘레입니까? 두 개씩이지. 그래서 우리는 둘레라는 것은 2a 플러스 a분의 2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물론 문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니까 a는 약분되고 4만 남죠? 그럴 때 둘레의 최소값은 4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니? 그런데 시험 문제 하나 더. 그러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때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 양수인 걸로 출발했지? 두 번째 관계식을 썼지? 안 쓴 건 뭐니? 산술기하는 항상 3개라고 했는데 안 쓴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등호 조건을 안 썼어. 그죠? 항상 어떤 그때의 문자의 값을 구할 때는 등호 조건만 생각하면 돼. 등호 조건은 뭐였니? 두 개 더한 얘와 얘가 같을 때였어. 그러면 2a랑 a분의 2가 같을 때 요 는이 성립한다라고 등호 조건을 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은우야. 그러면 결국 a 제곱은 1일 때가 되겠네. 근데 a는 양수니까 1일 때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 점의 좌표는 1,1일 때. 요거까지도 구하는 게 시험 문제로 주어집니다. 이런 정도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4번째 유형. 우리 문제 생각보다 많이 풀고 할 수 있겠는데? 현석이만 힘들. 현석이 있었으면 오늘 밤새까지 들어갔을 텐데. 우리 되게 천천히 나왔어 지금. 그렇지 않아? 유형 하나씩 설명 듣고 한 문제씩 또 풀고 이렇게 천천히 나온 건 확인 작업까지 했는데. 자, 잘 보면 2개짜리, 3개짜리 어떻게든 같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봐. x, y를 문자라고 생각하면 a, b는 뭐라고 얘기하니?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유식하게? 중1 때야. 여태까지 이 말을 계속 써왔는데 중1 때 배우구나. x의 뭐는 a다? x의 뭐는 a다. 힌트. 초사 힌트. x의 감사는 a다. 물론 시험 치는데 아무 쓸데 없어. 뒤에 수 아니에요? 어? 뒤에 수 아니에요? x의 개수는 아. a입니다. 가자. 아. 가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밑줄 쳐가지고 개수 제곱의 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곱하기 요렇게 다른 색으로 밑줄 쳐서 문자 제곱의 합이라고 요렇게 하자. 이 말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분리시켜서 뭔가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코시-슈버르츠의 부등식은 자 얘도 세 종류가 있다.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출발했잖아요. 그치? 양수만 돼. 근데 코시-슈버르츠는 실수일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겠니? 이런 관계식이 똑같이 주어졌겠지? 2개짜리일 때, 3개짜리일 때. 그 다음에 또 등호 조건이 있지. 자, 등호 조건은 뭐냐면 이거야. x의 개수분의 x는 y의 개수분의 y는 z의 개수분의 z. 얘가 등호 조건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든 코시-슈버르츠의 부등식이든 세 가지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자의 범위, 두 번째는 관계식, 세 번째는 등호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더했을 때 얘는 전체를 제곱한다는 거 완전 제곱식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식이 익숙치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뭐의 제곱의 합이 눈에 보이니? 문자 제곱의 합이 눈에 보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3x 플러스 4y라는 이 완전 제곱은 이상 써놓죠? 뭐의 제곱의 합? 개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문자 제곱의 합. 요렇게 만들 수 있네. 자, 그러면 요거를 풀었더니 이쪽부터 제가 할게. 3x 플러스 4y의 완전 제곱은 얘가 16이고 얘가 1이네. 그래서 16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25. 25네. 저 자식 때문에. 왜? 자, 그러면 어떤 걸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 그래서 3x 플러스 4y라는 것은 마이너스 5 이상이고 5 이하다라고 되는 거지. 신기하게도 코시-슈버르츠의 부등식은 최소값, 최대값을 다 구할 수 있어. 또 특징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구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5 이렇게 된다 그냥. 그래서 전체 제곱은 개수 제곱의 합, 문자 제곱의 합 이렇게 해서 딱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문제를 가져. 자, 주어진 것이 x제곱 플러스 3y제곱이 1일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생뚱맞죠? 그죠? 문자들인데 갑자기 숫자도 있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면
괜찮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요식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x 플러스 4y라고 얘를 문자 취급하고 얘를 계수 취급해버리는 거야.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지. 계수가 얘죠? 계수 제곱의 합 3 플러스 16 문자 제곱의 합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된다. 항상 숫자는 무조건 계수로 다 취급해버리는 거 아니야. 제곱돼 있는 부분의 어떤 일부분을 보고 얘가 뭐의 제곱인지 따라서 얘를 통째로 문자 취급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제는 여기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또 한 문제씩 풀고 질문 받을게. 숙제는 명제 끝까지가 아니고 서술형까지.